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혼합형의 유형에서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오는 문제 유형 가져와 봤고요. 일단 반응식이 나와 있으니까 개수 체크, 상태 체크 했을 때 A는 모르겠지만 B와 C는 명확하게 주어졌고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시켰다. 혼합형의 유형에선 한 개 반응물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B는 반응 전에 4g이 있었는데 반응하고 7g이 남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한 개 반응물이고 남아있는 건 A였구나. 이렇게 써준 순간 반응하는 물질들 간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14g에서 7g이 남았으니까 7g 반응할 때 B는 4g 모두 사용됐고 이게 C 11g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 B가 구해지면 습관처럼 밑에 개수비를 써주시고요. A 대 1 대 2.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반응식에서 미지수를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문자가 하나일 땐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개수가 A, B, C 모두 미지수면 쓸 필요 없는 거고 지금은 A라고 하는 문자 하나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방정식으로 풀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개수비랑 질량비를 써주고 나면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A분의 7 대 1분의 4 대 2분의 11이라는 거고 분수는 싫으니까 2배 정도 해주고 나면 A분의 14 대 8 대 11이구나. B와 C의 분자량이 명확하게 나온 거고요. A에 대해서는 개수와 분자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 구해지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구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처음 말씀드렸던 전체 기체의 밀도를 이용할 건데 물론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한다를 써먹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반응하는 기체 항론에선 별로 쓰이지 않는 이유가 반응 전에 A, B 두 기체가 존재하고요. 반응 후에도 남아있는 A와 생성된 C 각각이 두 종류의 기체씩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반응 전과 후에 평균 분자량을 구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A의 분자량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쓸 필요도 없고 써먹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반응식에선 그럼 밀도를 어떻게 처리하냐라고 하면 특히나 혼합형의 유형이고 모두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분의 질량을 많이 씁니다. 혼합형이라는 건 모든 반응물을 실험 용기에 넣어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는 증가하고 뭔가는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전체 집단에서의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질량이 똑같다. 이렇게 써주고 나면 결국 출제자가 준 밀도 비율은 반응 전과 후의 기체의 부피비의 역수를 알려주는 거고 지금처럼 밀도가 4대 5로 나왔다는 건 반응 전과 후의 부피가 각각 5V와 4V였구나.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 1에 반응 전에 이렇게 합쳐서 5부피였던 거고요. 반응 후에는 A와 생성된 C가 있겠죠? 11g. 요 둘을 합쳐서 4부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분자량을 어느 정도 찾아놨고 각 기체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을 몰수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 분자량의 비율을 찐값화한다라고 했을 때 B는 8짜리가 4g이 있으면 2분의 1몰인 거죠. C는 11짜리가 11g이니까 그 자체로 1몰입니다. 근데 A에 대해서는 분자량이 A분의 14라고 써줬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1몰당 A분의 14g이다. 근데 반응 전에 실제로 존재하는 건 14g이니까 몇 배죠? A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반응 전에 존재하는 A는 A몰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반응 후에 대해서는 7g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2분의 A배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만 봐도 되는 거죠. 이게 A였으니까 요거의 절반인 2분의 A만큼 있었다. 그럼 반응 전후에 전체 기체의 몰수를 표현해 놨기 때문에 반응 전엔 A 더하기 2분의 1몰, 반응 후에는 2분의 A 더하기 1몰이 될 겁니다. 이 값이 5대 4라는 거니까 좌변에 4 곱하고 우변에 5 곱해서 둘이 같다 해주면 4A에 2.5A니까 좌변에 1.5A가 남고요. 2에 5니까 우변에 3이 남으면서 따라서 A가 2였구나 라는 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A 자리에 2 대입하고 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수가 구해지면 분자량도 구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의 스케일에서 A의 분자량의 찐값이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A는 2라고 찾았고 마지막 X만 구해주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X를 어떻게 구하지 하고 들여다보면 물론 실험 1과 2를 비교해서 D1과 D2 관련된 환산인자를 찾고 환산해줘서 X를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실험 2도 똑같이 혼합형의 유형이고 전체 집단에서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기체의 몰수를 구하고 그거에 역수를 치면 x와 39의 관계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요. 분자량을 이용해서 질량을 몰수로 표현해보면 A는 7짜리가 21g이면 3몰, B는 8짜리가 15g이니까 8분의 15몰. 한계 반응물을 찾아야 될 건데 반응하는 질량 B를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한 사이클 기준으로 7g, 4g, 11g이라고 하면 A는 7씩 반응하는 애가 21g 있으니까 3사이클의 재료고 B는 4씩 반응하는 애가 15g 있으니까 4분의 15, 3점 몇 사이클의 재료인 거죠. 이때 적은 사이클 수를 결정하는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했으니까 실험 2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었던 거고 B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B 3g을 몰수로 표현해보면 8짜리가 3g이니까 8분의 3몰. C는 3사이클 기준이기 때문에 33g 생성되면서 11짜리가 요 질량이면 3몰이다. 그럼 반응 전의 몰수는 8분의 24에 8분의 15니까 8분의 39몰이 있는 거고요. 반응 후에는 8분의 3에 3, 8분의 24인 거니까 8분의 총 27이 된다. 이게 실험 2에서의 반응 전후의 몰수 비율입니다. 이거의 역수 비율이 밀도 비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밀도는 27대 39가 되겠죠. 39 D2라고 나와 있으니까 27 D2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27이었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27에서 답 1번으로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그리고 질량 보존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이니까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의 접근법을 모르고 있으면 처음 본 사람 기준으로 풀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경험해 보면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었었지, 이런 유형화를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 정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영상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